2일차 학습 파트 1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챕터 2, 챕터 3 내용입니다. 교재는 26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특례 배제 유형 도주 뺑소니 사고의 첫 번째 도주 뺑소니인 경우입니다. 첫째는 피해자 사상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됨에도 가버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가버린 경우이고, 세 번째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신고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는데 시체 안치 후송 등의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쌍방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로 과실이 적은 차량이 도주한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하여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도주 뺑소니 사고에서 두 번째, 도주 뺑소니가 아닌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부상 사실이 없거나 극히 경미하여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연락처를 제공하고 떠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 타인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를 후송 조치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진행 후 정지하고 되돌아와 조치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사고 운전자가 급한 용무로 인해 동료에게 사고 처리를 위임하고 가버린 후 동료가 사고 처리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자 일행의 구타, 폭언, 폭행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고 운전자가 자기 차량 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네 번째,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입니다. 첫째, 중앙선 침범의 한계입니다. 사고의 예방 목적으로 차체의 일부라도 걸치면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중앙선 침범의 적용 내용입니다. 첫째, 고의 또는 의도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유턴이나 회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예를 들어서 좌측 도로나 건물 등으로 가기 위하여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유턴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의 적용 내용의 두 번째,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첫째는 커브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 그리고 고의적 유턴, 그리고 회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빗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입니다. 단 제한 속력의 운행 중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는 적용 불가입니다. 세 번째, 졸다가 뒤늦게 급제 등으로 중앙선 침범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차내 잡담 등 부조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현저한 부조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소권 없는 사고로 처리하는 경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 중앙선 침범 사고로서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 파열 등 정비 불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사고 피항 등
만부득이한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사고 피한 급제동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위험 회피로 인한 중앙선 침범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충격에 의한 중앙선 침범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빙판 등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교차로 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8페이지의 속도 위반 과속사고 내용입니다. 우선 과속의 개념입니다. 법정 속도와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법정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별 최고, 최저 속도이고, 제한 속도는 지방경찰청장에 의한 지정 속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운전자 과실 내용은 제한 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 운행 중 사고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시속 20km 이하로 제한속도 운행 중 사고 야기한 경우이고,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 운행 중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0페이지 여덟 번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의 내용입니다. 먼저 보행자의 여부와 관련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인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 등을 끌고 가는 사람, 세 번째,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 등을 타고 가다 이를 세우고 한 발은 페달에, 다른 한 발은 지면에 서 있는 사람, 네 번째, 세발 자전거 등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다섯 번째,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등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경우로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 등을 타고 가는 사람, 두 번째, 횡단보도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싸우던 중 엎드려 있는 사람, 세 번째,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 네 번째,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 횡단보도 내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여섯 번째,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사람 등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10번째, 음주운전 그리고 약물 복용 운전 사고의 내용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와 특정인이 이용하는 주차장 또는 학교 경내 등에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단 특정인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공개되지 않은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술을 마시고 주차장, 주차선 안을 포함합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호텔, 백화점, 고층 건물, 아파트 내 주차장 안에 통행로뿐만 아니라 주차선 안에서 음주운전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이 불가합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교재는 34페이지입니다. 의의 자격시험 및 교육 내용의 세 번째, 화물 자동차의 구분 내용을 알아봅니다. 우선 규모별 종류 및 세부 기준입니다. 첫째, 경영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소형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형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 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대형은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유형별 세부 기준입니다. 먼저 일반형은 보통의 화물 운송용인 것을 말하고, 덤프형은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 운송용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밴형은 지붕에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인 것을 말합니다. 용어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과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세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예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 정보망을 통하여 소속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용어 정리 다섯 번째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점은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자의 운송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관할 관청입니다. 첫째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은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을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 장소에 사업장, 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 사무소로 봅니다.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 자동차는 이래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을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운전 적성 정밀 검사의 기준의 내용을 알아봅니다. 첫째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입니다.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의 대상을 알아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규 검사, 두 번째 자격 유지 검사, 세 번째
특별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 검사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격 시험 실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격 유지 검사의 내용입니다. 우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 검사 또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검사 또는 자격 유지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격 유지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격 유지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검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운송, 주선, 가맹 사업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먼저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입니다.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20대 이상의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화물 자동차 한 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플러스 스터디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을 알아봅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로 족하는 경미한 사항 내용입니다. 첫째는 상호의 변경, 두 번째 대표자의 변경, 법인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화물 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네 번째 화물 자동차의 대폐차, 다섯 번째 주 사업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운송 사업자의 책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 즉 족재물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운송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앞에 1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에 1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가 앞에 3에 따라 분쟁 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 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사자 쌍방이 앞에 사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적재물 배상 보험 등의 의무 가입 내용입니다. 우선 적재물 배상 보험 등의 의무 가입에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 중 일반형, 밴형 및 특수 용도형 화물 자동차와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 사업자가 됩니다. 각 화물 자동차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송 가맹 사업자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 중 일반형, 밴형 및 특수 용도형 화물 자동차와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 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 배상 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사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는 5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 자격 내용입니다. 먼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자의 요건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연령, 운전 경력 등 운전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령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이고, 다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화물 취급 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세의 요건, 20세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 취급 요령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등에 관하여 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에 운전 업무 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의 취소 내용입니다.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화물 운수 사업법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 제14조 제4항 업무 개시 명령의 거부와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화물 운송 중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정지 기간 중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입니다. 또한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 난폭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입니다. 또한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택시 유사 표시행위, 전기, 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아울러 화물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입니다. 42페이지 플러스 스터디 내용입니다. 화주가 탈 때 부적합한 화물의 기준 및 대상 차량입니다. 첫 번째는 법 제2조 제3호 후단 내용입니다. 화주가 화물 자동차와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실게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 및 대상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화물의 기준입니다. 먼저 화주 한 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일 것. 두 번째는 화주 한 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세 번째, 화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첫째,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그리고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그리고 기계, 기계류 등 공산품. 그리고 합판, 강목 등 건축 기자재. 그리고 폭발성, 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등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법 제2조 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 차량은 벤형 화물 자동차로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덮개, 포장 및 고정 방법의 내용입니다. 차량의 주행, 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도 포함이 됩니다.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 포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덮개 포장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덮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두 번째, 자동차 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른 자동차. 여기서 이륜 자동차는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코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 식재용 나무. 다섯 번째,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밖에 앞에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화물로서 덮개 또는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 등이 해당이 됩니다.